자, 여러분. 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3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인데,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요. 제2절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의 분류는 뭐 30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 분류를 통해서 또 용어를 익히고요. 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느냐, 이걸 맨 마지막에 제가 조세 분류를 다 공부한 다음에 결론을 내드릴게요. 왜 공부했는지. 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기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드리기 전에 이제 30회 시험 끝나고 31회 시험에 또 다시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죠? 1차만 합격하고 2차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또 아깝게 또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올해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뭐 그분들께 제가 응원을 드리고, 다시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부터 30회 시험 봤는데, 저 31회 시험을 다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2차 어렵게 나오든 뭐하든 합격에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첫 강의 때 상기되고 초롱초록한 눈빛들이 2월 달이 되면 이제 남녘에서 봄 소식 들려오면 이제 흐트러져요. 마음이 흐트러지시고, 그랬다가 3월 달에 다시 또 심기일전에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4월이 되면 또 꽃 피고 새울고 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또 5월 달 정도 되면 공부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리고서 모의고사 같은 거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제가 또 오늘 응원의 메시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 한 편 읊어드릴 건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가 시 한 편씩 읊어드립니다. 우리 세법은 어렵다, 뭐 복잡하다, 뭐 이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기 내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이 시를 제가 우연히 읽어드렸는데, 이 시로 인해서 어떤 수강생분은 힘겨운 날 눈물이 핑 돌고 또 용기를 얻었다, 이런 고백들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일 그동안 읽었었던 시 중에서 인기 있었던 시가 뭐였냐면,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 할머니가 100세 시인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거의 100세가 되셔가지고 본인이 장례비로 모아놨던 그 돈으로 시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시를 이제 출간했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이런 시입니다.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100세까지 사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좋았어. 이 표현이 제일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 항상 공부하다 보면 이게 멘탈 게임이라, 공부는 이게 어느 날은 또 잘 되다가 어느 날은 또 이게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는, 이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가방끈 길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또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공부하다가 힘들고 힘겹고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성인인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다 보면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공부에 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시면 30일의 시험에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2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아까 과세 주체라고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을 드렸어요. 세금 과세 주체가 된 자요. 과세 주체,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3월 달에는 이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3월 달에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고 살짝 얘기하고 지나가는 건데, 오늘만까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고, 내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관세라는 것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하와이 섬 같은 부동산을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부동산 세법과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요 관세를 우리가 이제 국세, 이렇게 내국세 범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도 관세와 내국세는 구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세 시험과 관계없다. 내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내국세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죠.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내국세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소득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 시험에서? 아닙니다. 그냥 이번 1월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고요. 예외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하나의 세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있어서 일세목 일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교양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지방세는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이 있고요. 지방세법이 있고, 거기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어서 단일법주의, 뭐 통합법존주의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배웠는데 어떤 거예요?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번 소개할 테니까 이따가 좀 다 배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요.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따 또 나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요,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이 지방소비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대로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자세한 거 우리가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하여튼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볼 건데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럼 등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어려울 거 없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얘가 특광도입니다. 과세주체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3가지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배웠습니다. 어떤 거요?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지만, 하여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저당권 설정 등기, 뭐 말소 등기,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뭐 등등 그런 거 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 과세 주체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여러분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등.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과세유치인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얘가 특광 시군이 과세유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 들 4가지 중에서 얘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다? 특광도요. 뭐 이름 낯설어도 잘 몰라도 아직까지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다 뭐다? 특광도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뭘 같이 신고하냐면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서 여태까지 이제 신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지방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또 소득세에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로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하도록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지방소득세 얘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세금들은 잘 몰라도 돼요. 뭐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주민세도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인데 잘 몰라도 되고요. 얘네들 7개 부동산 관련 세금들만 과세주체만 알아두시면 답 고르는 데는 과세 주체를 묻는 문제 가끔 나오는데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23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에서 1번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먼저 국세입니다. 의의는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자,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 담당한다.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세목을 보면 자,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대충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시험에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국세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옛날 초창기 시험 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오고 지금은 다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죠.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국세는 뭐 종합부동산세 등등이요. 자,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물어보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이없이 이런 쉬운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요. 이러이러한 국세는 그랬는데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로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예. 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인데요. 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거고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출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겠죠. 주세, 주류,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 없겠죠. 그 다음에 인지세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을 배우게 될 거고 시험 지문에 깔려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증권거래세,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건데 전혀 시험과 관계 없겠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얘네들 세목 이름만 아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보게 될 건데 몇몇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독립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고요. 근데 조세 총론에서 이제 지문에 깔려 나오는 그런 세금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냐면 인지세나 농어촌 특별세 등은 지문에, 상속세, 증여세도 그렇고 지문에 깔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소득세, 종부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24페이지요. 국세책의 편은 공부를 조세 분류를 다 본 다음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지방세를 보겠습니다. 의 보시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있습니다. 자, 지방재정 수요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하는데 세목을 보니까요. 취득세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죠.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되죠. 자,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독립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보다는 조세 총론에서 몇몇 특징 알고 있는지를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되고 몇몇 특징만.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 내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담배 소비세 관계없겠죠. 주민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있죠. 얘는 뭐 시험에 지문에 나온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몰라도 답고르는 데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 또 지방세 분류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25페이지 참고에 그 특별시 관할구역 내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줄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요. 우리 재산세는 아까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주체라고 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요. 강남구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 비율은 법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고 바뀝니다. 이제 그런 건데 50%는 서울특별시로 들어갑니다. 특별시세로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게 이제 자치구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이 50%를 서울특별시에서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재정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울특별시 여러 구들한테 골고루 배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똑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여러 구들을 보면 강남, 강북 또 뭐 여러 가지 구들 사이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는 돈이 넘쳐나고 어느 구는 또 재정 자립이 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서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구에 배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남구에 있는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 절반은 그 자치구로 들어가고 나머지 구는 서울특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이걸 따로 재산세 낼 때 절반은 서울특별시로 세금을 내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남구에 재산세를 내면 알아서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다?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있죠? 여기다가 별표시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거기 도표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11개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재산세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무조건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는 서귀포시장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까? 누구예요? 무조건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맨 앞에 있고, 그래서 얘는 특별히 그냥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특별시광역시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들 취득세하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세 가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만 해놓으시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에다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구도.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그 다음에 특광시군세인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지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주민세도 그렇긴 하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7개 부동산 관련 세금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나왔습니다. 자, 주민세는 특광 시군이니까 특별시세죠? 그잖아요. 특광 시군. 취득세 특광 도니까 특별시세죠.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그죠? 특광시군, 특광도 이러니까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지방교육세도 그렇고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라고요? 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세 아닌 거 어떤 겁니까?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직접세, 간접세. 이것도 용어 설명은 제가 이번 1월 달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3, 4월 과정에서는 이제 용어 설명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금이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조세를 분류할 때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요.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세금을 말하는데, 결론은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대부분 조세들은 다 뭐냐면 직접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요. 간접세는 직접의 반대가 간접이니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간접세예요. 어떤 게 그 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지금 더군다나 지금은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옵니다. 자,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직접세, 간접세 분류는 법령에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우리 부동산 세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자, 어떤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자, 보시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코 올리기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걔들이 어디 가게 가지고 뭐 사탕 하나만 사더라도 거기에 다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보면
부가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뭐요? 이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요거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양수인입니다. 즉 부가가치 같은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물품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요. 그러면 거기 사고 나서 카드로 쫙 긁잖아요. 하다못해 점심때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카드로 쫙 긁어요. 그 매출 전표를 보면 그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해준 그 음식 가격에 또는 상품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그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불일치? 불일치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불일치? 일치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직접세요. 의 납세 의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납세 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게 그 예냐? 하나하나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관련 대부분 조세는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 봅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어떤 게 그러냐? 하나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3번 요 보통세, 목적세. 요거는 법령에서 조세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것은 지문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보통세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다 보통세입니다. 얘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애초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요, 그냥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도로도 건설하고 공원도 만들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보도블록도 깔았다가 다시 예산 남으면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깔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목적의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데 애초에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을 법에 정해놓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세는요, 국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도 있고요,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도 있습니다. 먼저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교육세요. 어떤 목적이 쓸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이나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도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쓸지 딱 보이시죠?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서, 에너지 보존 정책 등을 위해서,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짐작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어떤 목적을 위해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짐작만 하면 되십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소방 시설 같은 공동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이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요, 제가 지난 2019년 11월 달에 제가 31회 시험 대비 기초 입문서 강의 첫 강의할 때는 지역 자원 시설세 세목이 좀 더 세분화돼서 개정될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수정을 해드렸어요. 11월 12월 강의하다가. 이게 시행 시기가, 정부에서는 요 세목 이름을 세분화한다고 여름에 개정안, 2020년도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첫 강의 강의한 이후에 요게 이제 뭐냐면 시행 시기가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 세목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건 2021년도부터입니다.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그렇고, 우리 시험 보는 2020년까지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으로 종전처럼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요, 한번 그냥 듣고 나중에 계속 듣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얘는 어떤 때 부과되는 세금이냐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들한테 부과하고, 지하 광물을 채광하는 자한테도 부과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전기 생산하는 발전하는 자한테도 부과하고,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컨테이너한테도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정 자원분요. 대충 짐작만 하시면 되고요. 특정 부동산분, 얘가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자주 보게 될 건데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세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얘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될 거고, 얘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으로 재산세 친구예요, 별명. 그래서 여러분,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 이런 말 안 떠오르세요? 저는 친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냐, 친구 그러면 왠지 있잖아요, 유유상종,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친구 그러면. 그래서 친구다 그러면 저는 친구면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이런 식이고요. 진짜로 저는 친구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는, 일단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 걔를 다 비난하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일단 그 편이 되어주는 거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유유상종. 그래서 죽이 맞아가지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평생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 친구 그룹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삼총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28일 날도 만나가지고 저녁 때 또 술 한잔하고 당구한 게임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마음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저 녀석은 왜 저러냐 이러면서 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재산세 친구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오늘도 이제 여러분 보겠지만 수업 끝날 때까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누가 같이 나오느냐,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고요, 항상 거기 다른 곳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또 계속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또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전후로 해서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한다고 그랬죠. 앞뒤로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응용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뿐만 아니라 세법은요, 이해, 그 다음에 암기가 또 중요합니다. 암기.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은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여전히 나오고 암기가 돼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또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암기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는 기초 과정에서 제가 특히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암기 있잖아요. 암기가 중요한데 암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스토리텔링이요. 그리고 연상기법, 또 단순히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데 스토리텔링이나 연상기법으로 제가 이제 암기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해놓고 농담처럼 그냥 여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냥 여담도 있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그냥 여담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미리 깔아놓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연상 나중에 시키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고 나중에 되면은 요거하고 키워드만 딱 하면 요거, 키워드만 타면 요거, 이렇게 해서 쭉 깔아놓습니다. 코드를. 그랬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시켜드리고 상기시켜드리고 시험장 가면 어떤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장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여러분 마지막 강의 때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맨 마지막 강의 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음성이 너무 정식 문제 풀다 보니까 교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제 카페 같은데 특히 한번 팬클럽들 모인 그 카페 같은데 와서 보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고백들을, 간증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제 강의 수없이 반복하죠. 거기다가 코드를 깔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걸 보는 순간 자연적으로 미리 깔려 있었던 그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또 뭐냐면 비교예요. 세법은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내용들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막 헷갈려요. 재산세, 종부세 막 헷갈려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막 헷갈려요. 그런 내용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집이 있고요. 비교도의 특강집이 또 따로 나와요. 그리고 그 비교도의 특강을 통해서 헷갈리는 내용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헷갈리는 내용들을 한 번에 한눈에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서 세법 완성이 되는데 이해하고요, 나중에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요,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교는 나중에 하시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작업이고, 지금은 이해하고 기본적인 암기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또 도와드리고요. 요거 목적세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와서 그 암기의 가장 기본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보겠습니다. 농, 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 목적세 종류요. 국세와 지방세로서 교교농, 지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지입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들,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어디 집에 가서 외우시려고 여러분들 따로 복습하면서 요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하면서 그때 외우려고요. 지금 외우고 가셔야지. 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교교농, 지입니다. 교육세. 두 번째 교는 뭡니까?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뭡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닙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교교농, 지지 빼놓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대부분 조세들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6페이지입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 봅니다.
의이어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세목 줄긋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지자체와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목적세 봅니다. 의이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게 한 조세로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릿글자에 색 표시가 되어 있죠? 머릿글자면 동그라미에서 국세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이거 찌찌 나오면 안 되는데 국세 목적세라고 했는데, 자, 국세 목적세는 뭐? 교교농이요. 지방세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그렇게 해놓고요, 그 부가세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배워야 돼요. 27페이지 참고의 조세 수입의 용도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줄 긋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과세, 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인데요. 요거는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도 그랬지만 요번에도 강론에서 취득세 할 때, 제가 취득세 할 때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를 골라봐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인세, 물세 이렇게 분류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다만 30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강론에서 인세 의미와 물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인세, 물세 의미를 제가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여기 어떤 건지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요것도요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제가 여기부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